셀트리온, 삼성바이오만 헐헐, 바이오주 훈풍으로 이어질까? 조금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죠? 사실 좀 전에 이제 조명지 캐스터가 얘기할 때도 그 특징주들 중에 좀 봤더니 코오롱 티슈진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사실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좀 무서운 것도 사실이고요. 과연 그런데 오늘 셀트리온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이 나오니까 뭔가 돈이 그냥 움직이는 흐름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오는 건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인기 파트너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앞으로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만 좋을 거다라는 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다시 또 분위기는 좋게 흘러갈 수 있다. 뭐 개별 종목 하나의 이슈가 좀 있을 뿐이지 어떨까요? 최근 대형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하면 실적 부진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신라젠 또 좋지 않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또 밀려 내려오는 과정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또 좋지 않은 또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약품도 또 기술 수출 또 막혀 있는 그런 상황 또 한번 지난번 뉴스 나와서 한번 빠졌었어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동안 또 실적 부담 또 우하향 전개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대형주 쪽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스몰캡 종목들 뭐 항체 신약이라든가 항암 치료제, 표적 항암제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한번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이 키 맞추는 모습에 있어서 대형주 쪽은 약하고 이제 소형주 쪽은 좀 강세를 좀 보였던 흐름이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 초반부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사이토다인 35억 규모의 이 에이즈 치료제를 위탁 생산 계획을 세워갔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몰렸었죠. 큰 물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반대 공매도 쳤던 물량에 또 어떤 이 쇼카바링 매수도 가담이 되고, 근데 셀트리온도 한번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시총 1등, 2등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견뎠는데요. 또 다시 다른 쪽의 종목들은 또 다시 밀려 내려오거나 좀 처져버린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현재 시장은 눈으로 보이면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장초반부터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한 번은 더 올라가고 두 번 더 올라가는데요.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물이 좀 있거나 또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연출되기 때문에요. 연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고요. 어느 정도 대반등 나온다면 또 물량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승 또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신라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7만 원 이하권 훅 떨어졌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20만 원 밀려 내려왔고요. 또 삼성바이오도 35만 원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어서 무조건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1년간 빠졌단 말이죠. 실적은 아직까지는 뭐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장성 부각되고 또 신약 개발, 그다음에 두드러 호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완전 바닥은 찍어 따라 보여지고 점진적인 계단식 우상향 연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쪽으로는 중소형주도 지금은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상승이 좀 어렵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실적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위주로 상승 추세주 위주로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슬 뭐 바이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소위 정말 판에 박힌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꿈을 먹고 사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보다는 돈을 그래도 벌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에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조민규 파트너는 어떠세요?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뭐 이번에 이제 나왔었던 이제 공급 계약을 보시면 상당히 뭐 긴 장기 공급 계약 규모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에 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계속해가지고 연중 저점을 깨트리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형태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MC마-ISC 관련된 뭐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었지만 아직까지는 두 가지 뭐 호재적인 흐름들보다는 뭐 좀 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 그다음에 단기적인 좀 바닥권에서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티슈진 관련해서 이제 인보사 이슈가 또 있죠. 그래서 일단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인 업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으로 개별 기업의 어떤 좀 악재적인 인식 흐름으로 좀 나타나면서 바이오 업종이 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상대 강도가 높아지는 흐름은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확대되면서 아주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확대되는 모양새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면 이제 제약 바이오 그룹들을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면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이스가 움직이면 뭐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이 쭈루룩 움직이고 뭐 한미약품이 움직이면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쭈루룩 움직이고 이런 좀 테마성, 그리핑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올해가 상당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철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감사 보고서,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에 대한 제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 기준에 있어서의 재무나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깐깐하게 회계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한 노이즈는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 있는 이제 재무 회계 쪽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좀 필터링이 되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통과하면서 물론 이제 기존에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주가 하락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제서부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라던가 또 글로벌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또 진입하는 업그레이드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기업들 쪽으로만 좀 압축된 그러한 어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도 시대마다 조금 트렌드가 바뀌면서 좀 유행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나갈 때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 또 강했었고 또 한때는 뭐 줄기세포 혹은 뭐 CAR-T라던가 아니면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해외 쪽에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잘 나가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동반해서 다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그 중에 좀 옥석을 가리는 형태로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는 뭐 제약 바이오 우하고 다 가는 시장은 이제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뭐 그냥 뭐 간단하게만 여쭤볼까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나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 가치를 좀 재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조금 비쌌고 지금은 아직도 조금 비싼 감은 있는데 주가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저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중소형 바이오 시밀러에 진출해서 그동안은 돈을 못 벌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이넥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구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이제 아일리아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국내 쪽에서는 이제 뭐 저만제라던가 이런 쪽 안과 관련된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회사의 신규 먹거리 아이템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보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성장을 하지만 과거에 조금 좀 거대해진 몸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새롭게 출발할 선상에서 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슬쩍 종목도 몇 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아요. 자, 네. 다음 김동엽 파트너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입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은데 쏟아내 주시죠. 예,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많은 분들한테 좀 뭐 권유를 한다든가 추천을 좀 많이 드리지 않는 사실 인기에 비해서는 그 많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오늘 나온 그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강한 뭐 상승 이런 부분은 우리 방금 말씀해주신 조민규 대표님의 의견에 좀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물량 공백이 있을 만큼 여러 날 동안 계속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용하는 어떤 단기적인 그 물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 좀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제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앞서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지만
그룹으로 때로 몰려다니는 그런 일은 이제 나오지 않고 거의 이제 각자 알아서 호재 악재대로 반응을 하는 일들이 나올 거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단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 이제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꿈이 현실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회다라고도 생각하시고 이제 솔루션이 뭔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한 면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임상 3상을 끝내고 신약까지 만들고 또 어느 정도의 매출단까지 나오고 기술 수출 계약까지 조 단위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십 개의 어떤 신약 후보 물질들이 과연 다 상품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결론이 지금 올 하반기나 내년도 되면 거의 다 난단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서는 오히려 그 공포스러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입장에서 제약바이오단을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의 조류가 숫자가 안 찍히는 종목들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뭐 코넥스라든가 장외에서 이제 스타급으로 있던 신규 종목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환호를 하는 그런 국면들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섹터에서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 쪽이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 보톡스 관련 쪽이나 아니면 뭐 치아 치료 관련된 그런 쪽이 아무래도 숫자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고 특히 아시겠지만 이제 5일 날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가름짓는 첨단 바이오법하고 그 외에도 그 체외 진단기기 관련된 특별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외 진단 쪽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벤트 중심으로 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5월 말쯤에 이제 예정돼 있는 미국 그 임상 종양학회 이쪽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이 5월 초쯤에 이제 그 초록 같은 것들이 발표되면서 누가 참여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5월 초 시점을 좀 누리셔가지고 그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